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9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 해지권의 효력 발생 통보 요건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명확히 받을 수 있도록 서면이나 문자 확인, 녹취 자료 등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률 개정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폐업의 원인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라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할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등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보증금 미반환 등의 소송 발생 가능성입니다. 이 법 시행 이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 해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사정 역시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을 테니까요.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해지 시 그 사유가 새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부합하다는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총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의 기간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일단 총 3개월 이상이라는 의미를 연속된 3개월이 아닌 누적 3개월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만 개정 법률 시행 후 법령 해석 가이드라인이 아마도 별도로 나오게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현 시국에 계약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현 코로나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라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등이 시행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고액 임차료에 대한 적용의 문제 부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2조 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예외 규정을 살펴보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법에서 규정한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에 관한 권리 등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게 되니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두의 적용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9억 원, 두 번째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 세 번째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5억 4천만 원, 네 번째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보증금 5억에 월세 450만 원으로 임차를 한 경우라면 환산보증금이 9억 5천만 원이 돼서 이 법의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액 보증금의 임차인에 대한 적용 규정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